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20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10명 중 8명이 다이어트에 실패한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은 굶거나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체중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 세계 연구진들이 10년 이상 추적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잠시만요. 이 다음이 진짜 핵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오정인 씨. 이분은 3년 동안 원푸드 다이어트, 굶기 다이어트, 극한 운동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요요 현상으로 더 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고 무릎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원칙을 적용한 후 6개월 만에 12kg을 감량했고 지금까지 2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점은 본인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맛있게 먹고 더 푹 자고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단기적으로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적응합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부족도 문제입니다. 배고픔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은 감소합니다. 실제로 수면을 줄인 사람들은 하루 2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더 먹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복부 지방이 더 잘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굶고 스트레스를 받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근육은 유지되고 지방만 줄어드는 이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고단백 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본 재료이자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 열쇠입니다. 닭가슴살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근육 유지에 바로 쓰이기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달걀, 요거트, 고기류는 소고기, 살코기, 돼지고기는 안심이나 뒷다리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가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같은 생선, 닭가슴살, 그리고 새우나 오징어, 조개 같은 해산물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소화와 포만감에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두부와 청국장,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같은 콩류,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도 충분히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좋아하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만난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수현 씨, 55세 여성분. 평생 고기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줄고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두부와 콩류, 생선을 매일 조금씩 추가했을 뿐인데 석 달 만에 근육이 늘고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좋아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몸은 확실히 반응한다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산소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유지에 더 중요합니다.
헬스장에서 억지로 러닝머신만 뛰다 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금 빠르게 걷거나 댄스 영상을 따라 하거나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만 꾸준히 해도 석 달 뒤면 몸이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앞서 들으신 내용이 무의미해집니다. 아직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3번째, 자신에게 맞는 식욕 억제법을 찾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단순히 위장이 비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물리적 배고픔은 물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으로도 충분히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욕구는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작정 먹는 대신 5분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입이 심심할 때는 무설탕 껌을 씹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신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고 대체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남성분은 야근 때마다 치킨을 시켜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께는 야근 전에 미리 견과류와 단백질바를 챙겨 두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대체였지만 그 습관 덕분에 야식 칼로리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즉, 욕구를 무조건 참으려 하기보다 대체할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4번째, 맛있고 배부른 저칼로리 음식, 고포만감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배고픔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 버섯, 곤약, 두부 같은 음식은 칼로리는 낮지만 위에서 부피를 차지해 배를 채워줍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맛도 좋아집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 요리는 큰 힘이 됩니다. 된장국, 채소 수프, 토마토 수프처럼 간단한 요리만으로도 포만감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국물 요리 덕분에 포만감이 유지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배부름을 확보하는 전략은 다이어트를 지속하는데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5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호르몬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6시간 이하로 자면 다음날 식욕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섭취 열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면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례는 직장인 윤우진 씨. 우진 씨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밤마다 과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침 전 10분 명상과 저녁 산책을 습관화한 뒤 밤 간식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고 체중도 서서히 빠졌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몸과 마음은 금방 반응합니다. 잠시만요. 이 다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금기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1200칼로리 이하로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기간에는 체중이 빠지지만 기초대사율이 급격히 떨어져 나중에는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성인 여성은 최소 1400에서 1500, 성인 남성은 1700에서 1800칼로리는 필요합니다. 둘째, 단일 식품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탈모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운동도 해롭습니다. 기존에 운동을 거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오히려 식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이나 보조제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신장이 나간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 성장기 청소년, 고령자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라도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 좋아하는 고단백 식품, 즐거운 유산소 활동, 자신에게 맞는 식욕 억제법, 저칼로리 고포만감 음식, 그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원칙만 지켜도 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달걀 2개 먹기, 밤 11시 전에 잠들기, 하루 30분 걷기. 이 중 가장 쉬운 것 하나만 이번 주 3번만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120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